아, 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것도 비린내 나는 생선 가게 앞에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 앞에 30대 초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생선 비늘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당황한 얼굴로요.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고급 승용차 2대가 좁은 시장 골목에 주차되어 있고 정장 입은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저 남자가 누구길래 생선 가게 아줌마한테 왜 저러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글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평범한 생선 가게 아줌마와 재벌 회장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김순희가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이었지요. 몸이 이미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디니 온몸이 쑤셨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작은 원룸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아침은 늘 라면이었지요. 빨리 먹고 배부르고 무엇보다 싸니까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곧 분주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10월 새벽 공기는 쌀쌀했지요. 자전거 타고 10분 거리 중앙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이미 부산스러웠어요. 새벽 경매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상인들이 가게를 열고 있었지요. 순이야 왔구나. 옆 가게 김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아주머니. 오늘 장사 잘 되세요. 밝게 대답했지만 미소가 좀 억지스러웠어요. 순이 가게는 시장 구석에 있었어요. 작아서 평방미터 남짓 낡은 진열대 하나가 전부였지요.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 냉동고에서 생선들을 꺼내 얼음 위에 정성스레 진열했어요.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요. 차가운 얼음에 손이 시렸지만 장갑 끼면 불편해서 맨손으로 했어요. 손이 곧 빨개졌지요. 김순희 씨, 고등어 2마리 주세요. 첫 손님이 왔어요. 능숙하게 골라 담았어요. 4,000원입니다. 손님이 돈 주며 말했어요. 요즘 힘들죠? 혼자서. 순이 손이 잠깐 멈췄지만 곧 괜찮아요. 적응됐어요. 했어요. 손님 떠나자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적응됐다고 하지만 정말일까요? 2달 전까진 달랐어요. 하얀 간호복 입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했지요. 10년 경력으로 인정받고 월급도 괜찮았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기가 있었지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자. 눈물만 날 뿐이니까. 갈치 얼마예요? 다른 손님이 왔어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오전 10시 시장에 인파가 몰렸어요. 주부들이 장 보러 나왔지요. 어머, 이 조기 싱싱하네요. 네, 오늘 아침 들어온 거예요. 친절히 응대했지만 속으로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까 생각했어요. 간호사 땐 생명을 다루는 보람이 있었지요. 힘들어도 환자 회복 보면 뿌듯했어요. 지금은 하루 버티는 게 벅찼어요. 수익은 생활비, 간신히, 꿈은 사치였지요. 아줌마 오징어 1마리요. 어린아이 목소리에 고개 들었어요. 초등학생쯤 1,000원 지폐 내밀었지요. 응, 큰 걸로 줄게. 가장 큰 오징어 주니 아이가 기뻐하며 뛰어갔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찡했어요. 자신에게도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또 그런 생각에 고개 흔들었어요. 점심때 손님이 뜸해졌어요. 진열대 정리하며 혼자 있었지요. 육아용품점에서 아기 울음 들려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기 울음만 들으면 가슴이 먹먹했지요. 그만하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 오후 2시 김밥으로 점심 때웠어요. 분식집에서 산 참치 김밥이었지요. 순이야 많이 야위었구나. 사장님이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억지로 웃었지만 거울 보니 정말 야윈 게 맞았어요. 예전엔 통통했는데 지금은 볼이 쏙 들어갔지요. 제대로 못 먹고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오후에 시장이 다시 바빠졌어요. 저녁 장 보러 나온 사람들이었지요. 고등어 4마리, 조기 2마리 주세요. 단골 아주머니요. 정성스레 포장해드렸어요. 혼자 힘든 일 하시느라 미안해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 고마웠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피로를 풀어주었지요. 해지기 시작할 무렵 가게 정리했어요. 남은 생선 냉동고에 넣고 진열대에 닦았지요. 오늘도 수고했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누가 해주는 말이 그리웠지만 스스로 해야 했지요. 자전거 타고 집 가는 길
하늘 올려다봤어요. 별 몇 개 반짝였지요.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면 좋겠다. 작은 소망 품으며 하루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내일 인생 바꿀 만남이 기다린다는 건 몰랐지요. 다음 날 오전 10시 평소처럼 생선 정리 중이었어요. 시장 입구가 소란스러웠어요. 고급 승용차 한 대 주차되어 있고 번쩍이는 외제 유모차가 가게 앞에 있었지요. 저건 뭐지? 고개 들어보니 20대 후반 예쁜 여자와 30대 후반 정장 남자가 시장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여자가 남자 팔짱 끼고 남자가 주변 두리번거렸지요. 부부 같지 않아 보였어요. 고개 갸우뚱했지만 곧 자기 일에 집중했어요. 10분쯤 지나 아기 울음이 크게 울려 퍼졌어요. 목 터져라 우는 소리요. 손이 움찔했어요. 울음이 바로 앞에서 났지요. 유모차 한 아기가 새빨개져 울고 있었어요. 생후 몇 개월쯤요. 어머나. 깜짝 놀라 다가갔어요. 아기야, 왜 이렇게 울어? 엄마 어디 갔지? 주변 봤지만 부모 안 보였어요. 아기 명품 옷 입고 유모차 고급이었지요. 하지만 아기가 힘들어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본능적으로 아기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에 가슴 뭉클했지요. 달래려 했지만 울음 안 그쳐요. 배고픈 듯 했어요. 젖병 어디 있지? 유모차 뒤졌지만 없었어요. 기저귀도요. 이상하네. 어떻게 아무것도 안 가져왔지? 울음 더 심해졌어요. 지친 아기가 거의 기절할 듯요. 가슴 먹먹해져 무의식 중에 몸이 움직였어요. 2달 전 자기 아기처럼 옷 열었어요. 아기야 잠깐만. 조심스레 품에 안고 전 물렸어요. 신기하게 울음 뚝 그쳤어요. 아기 젖 빨며 안정 찾았지요. 작은 손으로 옷 꼭 잡았어요. 어머, 순이야, 그게 뭐야? 김씨 아주머니가 놀라 다가왔어요. 아기가 너무 울어서 배고픈 것 같아요. 그 아기 누구 거야? 부모 어디 갔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시장 안쪽에서 웃음소리 들렸어요. 남녀 목소리요. 아기 품에 안고 봤어요. 아까 여자와 남자가 구석에서 이야기 중이었지요. 남자 여자 허리 감싸고 여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저 사람들 아기 부모인가? 지켜보니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는 급히 벗어나 주변 봤어요. 유모차 저기 두고 왔잖아. 남자도 당황했어요. 빨리 가봐야겠어. 사람들이 수상하게 볼 텐데. 둘이 급히 다가왔어요. 어머, 죄송해요. 제 아이를. 여자가 다가오다 멈췄어요. 전 물리는 모습 봤지요.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날카로웠어요. 아기가 울어서 배고픈 것 같아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허락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여자가 화내자 남자가 팔 잡았어요. 미영아, 조용히 해. 사람들이 본다. 박 실장이라 불리는 남자요. 미영 입술 깨물었어요. 아무튼 아이 돌려주세요. 아기 받으려 했지만 아기 떨어지려 안 해요. 더 꼭 붙었지요. 왜 이래? 억지로 당기니 다시 울었어요. 민준아, 엄마한테 와. 하지만 아기 손 뻗으며 순이 찾았어요. 이상하네, 평소 이런 적 없는데. 박 실장 신기해했어요. 혹시 아기 용품 안 가져오셨어요? 젖병이나 기저귀. 조심스레 물었어요. 미영 얼굴 빨개졌어요. 급하게 나와서. 사실 둘이 만나려다 남편이 아기 맡겨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거예요. 그럼 제가 잠깐 더 볼까요? 아기 안정 안 된 것 같아요. 제안에 미영 망설였어요. 아기 있으면 박 실장과 시간 보내기 어려웠지요. 그럼 1시간만 부탁드릴게요. 둘이 사라졌어요. 아기 품에 안고 가게 돌아왔어요. 아기 편안히 잠들었지요. 순이야, 그런데 너 전 나와. 김씨 아주머니 신기해했어요. 얼굴 빨개졌어요. 2달 전에 끊어졌는데 아기 보니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모성 본능인가 봐요. 1시간 지나 미영과 박 실장 돌아왔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요. 아기 어땠어요? 미영 물었지만 아기 보는 눈빛 차가웠어요. 잘 잤어요. 순한 아기예요. 돌려주려 하니 아기 보챘어요. 왜 자꾸 이래? 미영 짜증냈어요. 박 실장 시계 보며 회장님 곧 오신대. 빨리 가야 해. 미영 억지로 하느니 아기 더 크게 울었어요. 왜 이렇게 안 들어? 목소리 날카로워졌어요. 엄마라면 울음 이유 찾을 텐데 미영은 짜증만 냈지요. 그럼 저희는 이만. 떠나려 할 때 아기 울음 이상해졌어요. 숨 가빠지는 소리 섞였지요. 표정 급변했어요. 잠깐만요. 급히 외쳤어요. 뭐가 문제예요? 박 실장 물었어요.
아기 다가가 봤어요. 얼굴 파래지고 숨 제대로 못 쉬었지요. 기도에 이물질 끼었어요. 목소리 다급했어요. 그게 뭐예요? 미영 물었어요. 설명할 시간 없었어요. 아기 받아들고 응급 시작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허락 없이. 미영 소리쳤지만 신경 안 썼어요. 아기 엎드리게 해서 등 두드렸어요. 정확한 위치의 강도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놀림 전문적이었지요. 주변 상인들 모여들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등 두드리기 마치고 가슴 압박했어요. 두 손가락으로 리듬 있게요. 식은땀 흘렸지만 손 흔들림 없었어요. 저 아줌마 뭐야? 아기 죽이려는 건가? 미영 히스테리 부렸어요. 조용히 해. 저분이 아시는 것 같아. 박 실장 말렸어요. 다시 등 두드리고 입 벌려 이물질 확인했어요. 있다. 조심스레 제거했어요. 옷 단추 같았지요. 그 순간 아기 크게 울었어요. 정상 울음이었지요. 살았다. 안도했어요. 주변 박수 쳤어요. 와, 대단하다. 미영 반응 달랐어요. 뭐 해요? 허락 없이. 아기 빼앗듯 가져갔어요. 위험했어요. 기도에 끼어서. 설명하려 했지만 안 들었어요. 그런 건 의사가 할 일. 당신이 뭐라고. 목소리 커졌어요. 박 실장 말렸어요. 저분이 살렸잖아. 살렸다고 처음에 잘못한 거 아니야? 냄새에 배게 하면서. 얼굴 창백해졌어요. 생선 냄새요. 더러운 앞치마 비린내에. 수유를 더러운 짓이라 하니 주변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런 말을. 아무 말 못했어요. 가슴 찢어지는 듯 했지요. 박 실장도 돌 넘었다 생각했어요. 그만해, 심하잖아. 심해 더럽혀놓고 영웅처럼. 다시 가까이 오지 마. 고개 숙였어요. 김씨 아주머니 참지 못했어요. 아니, 당신 누구라고 그런 말. 순이가 아이 살렸는데. 부탁한 적 없는데 멋대로. 언쟁 벌어지려 할 때 그만하세요, 모두.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아기 위험에 도와준 거예요. 다른 의도 없어요. 목소리 차분했지만 눈가에 눈물 맺혔지요. 응급처치예요. 누구나 배울 수 있어. 별것 아니에요. 박 실장 이상함 느꼈어요. 수준이 아니었지요. 의료계 일하신 적 있으세요? 잠시 멈췄어요. 아니에요. 대답 얼버무렸어요. 과거 말하기 싫었지요. 그만 가요. 회장님 기다리신다. 박 실장 재촉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보답할게요. 아니에요. 가세요. 고개 돌렸어요. 떠나려 할 때 아기 다시 울었어요. 손 뻗으며요. 또 왜 그래? 미영 짜증냈지만 아기 계속 찾았어요. 이상해. 왜 저 아줌마 찾지? 결국 울고 있는 아기 안고 떠났어요.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울음 멀어졌지요. 괜찮아. 김씨 아주머니 걱정했어요. 네, 괜찮아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 아니었어요. 더러운 짓, 냄새 말들이 맴돌았지요. 앞치마 내려다보니 정말 냄새 났을까. 코 킁킁했어요. 신경 쓰지 마, 저런 사람도 있어. 위로했지만 마음 안 가라앉았어요. 오후에 소문 퍼졌어요. 순이가 아기 살렸다고요. 의사처럼 손놀림 전문가 같아 칭찬해도 기분 안 좋았어요. 미영 말 생각나고 아기 떠올랐지요. 작은 손, 눈빛, 온기. 볼 수 없겠지. 쓸쓸히 생선 정리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몰랐지요. 아기 살린 게 과거 드러내는 첫 단추였다는 것도요. 새벽에 가게 열고 있었어요. 시장 입구에서 아기 울음 들렸어요. 손 멈췄어요. 설마 고개 들어보니 유모차 다시 가게 앞에요. 이번엔 미영 혼자요. 아기 우는데 휴대폰에 정신 팔려 있었어요. 통화 중이었지요. 알겠어요. 1시간만 더 기다려. 전화 끊고 한숨 쉬었어요. 그제야 아기 봤어요. 아, 또 울어. 짜증나. 말에 눈살 찌푸렸어요. 자기 아기에게 어떻게 그런 말. 아기 계속 울었어요. 유모차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발 그만 울어. 목소리 날카로워졌어요. 더 못 참고 다가갔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미영 찡그렸어요. 아, 당신이군요. 차갑게요. 지난번 때문에 안 좋게 봤지요. 지나가다 아기 울어서요. 괜찮아요. 알아서 할게요. 쌀쌀맞게 대답했지만 울음 더 심해졌어요. 숨가 빠지는 소리 섞였지요. 걱정스레 다가가려 할 때 휴대폰 울렸어요. 여보세요. 박 실장님. 네, 지금 갈게. 통화 마치고 초조해했어요. 어떡하지? 아기 데리고 갈 수 없는데. 혼잣말에 상황 짐작했어요. 또 박 실장 만나는 모양이요.
제가 잠깐 볼까요?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미영 놀란 표정이요. 당신이요. 네, 아기 힘들어 보였어요. 고민했지만 지난번 심한 말 생각났어도 선택 없었지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걱정 마세요. 진심에 마음 바꿨어요. 그럼 1시간만. 급한 일이에요. 네. 아기 아는이 울음뚱요. 또 그러네. 미영 신기해했어요. 왜 이런 거죠?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아기들은 가끔 그래요. 편안한 사람 따로 있나 봐.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그럼 부탁해요. 꼭 1시간만. 서둘러 떠났어요. 아기 안고 가게 돌아왔어요. 편안해 보였지요. 순이야, 또 왔네. 김씨 아주머니 신기해요. 네, 잠깐 봐달래요. 신기하다. 너만 보면 얌전해지네. 정말 그랬어요. 한 손 아기 안고 다른 손 일했어요. 배고파하면 분유 사 먹이고 기저귀 젖으면 갈았어요. 자연스러웠지요. 자기 아기처럼요. 고등어 3마리 주세요. 손님 왔을 때도 능숙히 했어요. 어머, 손자예요. 아니에요. 잠깐 맡은 거예요. 익숙하시네요. 유아 경험 있나? 표정 어두워졌어요. 그냥 좋아해서요. 대답 흐렸어요. 시간 지나 아기 잠들었어요. 유모차에 눕히니 깨서 울었어요. 왜 그러지? 다시 아느니 조용해졌어요. 너 신기한 아기구나. 아기 웃는 듯 했어요. 가슴 뭉클했지요. 눈빛 순수해서요. 천사 같아. 볼 만져봤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1시간 지났지만 미영 안 왔어요. 2시간, 3시간, 오후 2시 돼서야 나타났어요. 얼굴 상기되고 화장 새로요. 죄송해요. 일 길어져. 괜찮아요. 얌전했어요. 돌려주려 하니 보챘어요. 왜 또? 당황했어요. 예민한가 봐요. 환경 바뀌면 그래요. 달래주니 조용해졌어요. 미영 자세히 봤어요. 아기 다루는 게 자연스러웠지요. 아기 키워보셨어요? 잠시 멈췄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냥 좋아해서요. 저는 서툴러서 울면 모르겠어요. 솔직히 털어놨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위로했어요. 부탁인데 며칠 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며칠이요? 네, 바빠서 돌볼 시간 없어요. 고민했어요. 일하면서 아기 돌보기 쉽지 않았지요. 사례 충분히 드릴게요. 하루 20만 원. 깜짝 놀랐어요. 가게 수익 몇 배요. 그렇게 많이 안 줘도 급해서요. 다른 데 맡기면 적응 못할 것 같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아기 내려다보니 빤히 봤어요. 알겠어요. 며칠만.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며칠 돌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인생 바꿀 일이라는 건 몰랐지요. 미영과 박 실장이 왜 자주 맡기는지 진짜 이유도요. 일주일 지났어요. 매일 민준 돌봤어요. 미영 매일 나타나 맡기고 사라졌지요. 급한 일 핑계지만 의심스러웠어요. 돌아올 때 화장 새로 향수 냄새요. 가끔 박 실장과 함께요. 하지만 말 안 했어요. 민준 소중했지요. 이제 완전히 적응했어요. 순이만 보면 웃고 품에서만 잠들었지요. 신기해? 너희 둘 특별한가 봐. 김씨 아주머니 말했어요. 그날 오후 민준 안고 생선 정리 중이었어요. 갑자기 보챘어요. 배고픈 듯요. 잠깐만 분유 타줄게. 울음 심해지니 자연스레 옷 열고 전 물렸어요. 이미 몇 번 해본 일이요. 금세 조용해졌어요. 손으로 옷 꼭 잡고 빨았지요. 우리 민준이 배고팠구나. 머리 쓰다듬고 있을 때 무슨 일이야 이게.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요. 깜짝 놀라 고개 들었어요. 40대 중반 남자, 비싼 정장, 위험 느껴졌지요. 뒤에 미영과 박 실장 당황한 얼굴이요. 여보, 설명할게. 미영 급히 말했지만 남자 뚫어지게 봤어요. 당신 누구고 왜 내 아들에게 그런 짓. 차가웠어요. 최재훈 회장요. 얼굴 새빨개져 옷 정리하고 안았어요. 죄송합니다. 배고파해서. 배고프면 분유 주면 되지. 허락 없이. 말이 거세졌어요. 여보, 이분이 며칠 민준 돌봐주셨어요. 제가 부탁한 거예요. 부탁했다고 아무나에게. 화내자 민준 이상한 소리 냈어요. 숨 쌕쌕, 얼굴 파래졌지요. 민준아. 미영 당황했어요. 상태 확인하니 체온 올라 호흡 가빠요. 열성 경련 초기예요. 급히 외쳤어요. 그게 뭐예요? 설명할 시간 없었어요. 상태 나빠졌지요. 옷 벗겨야 해요. 벗기기 시작했어요. 뭐 해요? 미영 소리쳤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미지근한 물로 닦았어요. 체온 낮추기요. 빨리 낮춰야 해요.
39도 넘어가요. 손놀림 정확했어요. 이마,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요. 어떻게 재지도 않고 하세요? 박 실장 놀랐어요. 대답 여유 없었어요. 맥박, 제니, 분당 120회, 정상보다 빨라요. 중얼거렸어요. 회장 이상함 느꼈어요. 행동 전문가 같았지요. 당신 혹시 말하려 할 때 민준 경련 일으켰어요. 시작됐어요. 옆으로 눕히고 목 젖혔어요. 젖은 수건 가져와요. 김씨 아주머니 가져왔어요. 이마 시키며 기다렸어요. 지속 1분 30초, 다행히 짧아요. 경련 멈추자 확인했어요. 의식, 또렷, 체온 조금 내려갔어요. 위험 넘겼지만 병원 가세요. 모두 놀랐어요. 당신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간호사. 입 다물었어요. 대답하세요. 정체가 뭐예요? 다급했어요. 아들 살린 사람 알고 싶었지요. 망설이다 작게 간호사였어요. 예전에 미영 놀랐어요. 어느 병원? 성민대학병원 중환자실 10년. 모두 놀랐어요. 최고 수준 병원요. 그런 데서 왜 여기서? 박 실장 의아해했어요. 눈물 맺혔어요. 2달 전 사고 있었어요. 더 말 못했어요. 남편과 아기 잃은 기억 떠올랐지요. 회장 표정 보고 더 안 물었어요. 아픈 사연 직감했지요. 병원 가야겠군. 민준 안으려 하니 울었어요. 회장 거부하고 순이 찾았지요. 왜 그러지? 당황했어요. 익숙해졌나 봐. 미영 설명했어요. 아느니 울음 뚝요. 병원까지 같이 가주실 수 있습니까? 이 모습으로는 앞치마 내려다봤어요. 상관없어요. 아들이 당신 필요로 해요. 간절히 부탁해 고개 끄덕였어요. 고급차 처음 탔어요. 가는 길 회장 계속 봤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증 커졌지요. 병원 검사 마친 후 의사 큰 문제 없다고요. 초기 대응 잘하셨네요. 누가 했죠? 회장 순이 가리켰어요. 의사 놀라 의료진이세요. 전문적이에요. 성민대 중환자실 간호사였어요. 작게 대답했어요. 아, 최고 수준이네요. 덕분에 위험 넘겼어요. 회장 다시 봤어요. 병원 나와 차 타니 조심스레 정말 감사해요. 당신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다고 성민대 10년 경력분이 시장에서 생선 판다는 게 움찔했어요. 사연 있으시겠지만 궁금해요. 진심에 망설였어요. 민준 품에 편안히 잠들었어요. 모습 보니 마음 무너졌어요. 2달 전 교통사고 있었어요. 조용히 시작했어요. 남편과 생후 2달 아기 잃었어요. 회장 표정 굳었어요. 그 후 일 못했어요. 아기 보면 힘들어서. 병원 그만두고 남편 하던 가게 이어받았어요. 그게 할 줄 아는 전부였어요. 회장 말 못했어요. 아픔 상상 안 됐지요. 그런데 민준 만나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미소 지었어요. 제 아기 생각나지만 희망도 느껴져요. 잘 돌봐주시는군요. 이해한 듯 했어요. 민준이 당신을 엄마처럼 생각하나 봐. 놀랐어요. 저보다 당신 더 좋아해요. 쓴웃음 지었어요. 아빠인 저도 질투날 정도요. 미영 끼어들었어요. 여보, 집 가요. 늦었어요. 불편함 섞였어요. 회장과 이야기 가까운 게 싫었지요. 아, 맞다. 순희 씨 집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내려주세요. 집 가까워요. 결국 시장에서 내렸어요. 민준 돌려주니 아쉬웠어요. 민준아, 아빠 엄마랑 가야지. 손 뻗으려 했어요. 정말? 회장 신기해했어요. 내일도 와도 돼요. 미영 조심스레 물었어요. 차 떠나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오늘 일 꿈 같았지요. 정체 밝혀지고 회장 만나고 좋은 분이시네. 처음 무서웠지만 민준 걱정과 감사 진심 느껴졌지요. 다음날 미영 일찍 왔어요. 안녕하세요. 표정 어두웠어요. 괜찮으세요? 피곤해서요. 하지만 다른 이유 같았어요. 회장님 뭐라 하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차갑게요. 훌륭한 분, 민준이 필요하다고. 말이 화나는 듯 했어요. 그런 말씀을. 그리고 정식으로 고용하고 싶다고 월급 200만 원. 깜짝 놀랐어요. 가게 돈 몇 배요. 하지만 반대했어요. 단호하게요. 왜요? 민준이 저에게만 의존할까봐 엄마보다 더 좋아하면 질투 섞였어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라면 당연히요. 그런 걱정 마세요. 도와줄 뿐이에요. 정말요? 네, 민준이에게 엄마가 가장 소중해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떠나고 복잡했어요.
제안 매력적이었지요. 경제적 도움과 민준 시간요. 하지만 미영 반응 조심스러웠어요. 가정 문제 일으키기 싫었지요. 그날 오후 회장 혼자 왔어요. 안녕하세요. 혼자요. 민준 집에서 자요. 잠깐 나왔어요. 저 때문에요. 네, 어제 제안 때문에. 부인 반대하신다고. 회장 침묵했어요. 미영이 그렇게 말했나? 네, 민준이 의정 걱정. 고개 저었어요. 그게 진짜 이유 아냐? 네. 한숨 쉬며 미영이 민준 돌보는 거 귀찮아해. 그런 말씀을. 정말이에요. 민준보다 다른 일 관심 많아요. 충격받았어요. 민준에게 진정 사랑 줄 사람 찾고 있었어요. 당신 만났죠? 제발 도와주세요. 민준을 위해 간절히 부탁해 받아들였어요. 정식 돌보기로요. 매일 회장 집 출근했어요. 큰 집, 궁전 같았지요. 처음 놀랐어요. 하지만 따뜻함 안 느껴졌어요. 호텔처럼요. 민준 방 이쪽이에요. 비싼 장난감 가득하지만 사랑 흔적 적었어요. 평소 회사 가고 미영 집에 있지만 자주 외출해. 말끝 흐렸어요. 첫 주 무탈했어요. 민준과 행복했지요. 날마다 애착 더 보였어요. 안 보이면 울고 보면 웃었지요. 하지만 미영 태도 차가워졌어요. 민준이 저보다 당신 찾네요. 쌀쌀맞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간 많이 보내서. 시간 문제일까요? 가시 있었어요. 어느 날 민준 놀고 있는데 미영 전화 받더니 나가겠다고요. 급한 일이에요. 저녁까지. 나간 후 이상했어요. 나갈 때 향수 진하게 화장 새로요. 점심쯤 기저귀 갈러 2층 갔어요. 미영 방에서 소리 들렸어요. 그게 아니야. 회장 눈치채면 안 돼. 통화 중이었지요. 듣지 말아야 했지만 멈췄어요. 박 실장님, 조금만 기다려. 상속 문제 정리되면. 상속에 깜짝이요. 민준 때문에 복잡해졌잖아. 원래 아이 없을 때였는데. 심장 빨리 뛰었어요. 불길했지요. 알았어요. 오늘 오후 만나 평소 장소. 통화 끝나 급히 내려갔어요. 설마 의심 잘았어요. 오후 미영 외출 후 메모 발견했어요. 오후 3시 시그니엘 호텔 카페. 고급 장소요. 단순 미팅엔 과해요. 고민 끝에 민준 유모차 태우고 갔어요. 카페 도착해 충격받았어요. 구석 테이블 미영과 박 실장 손잡고 바짝 붙어 있었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회장 재산 넘기는 서류 사인만 하면 박 실장요. 정말 잘 될까? 당연하지. 회장 나 신뢰에 재산관리 맡기겠다고. 그럼 계획대로 이혼하고 새 출발. 믿기지 않았어요. 회장 속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생선 가게 여자 뭐야? 회장 요즘 그 얘기만 해. 박 실장 짜증요. 그러게 민준도 그 여자만 좋아하고 거슬려. 미영 불쾌해요. 방해 안 되겠지. 아니야, 보모일 뿐. 대화 듣다 민준 울었어요. 미영과 박 실장 놀라 돌아봤어요. 저건. 얼굴 하얘졌어요. 눈 마주치니 들켰다는 걸 알았지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요. 말 안 나왔어요. 충격이요. 미영아, 가자. 잠깐만. 마침내 입 열었어요. 회장님, 이런 거 아세요? 그건 당신 알바 아니야. 화내며 소리쳤어요. 그냥 아이 돌보세요. 참견 마. 말에 가슴 아팠어요. 민주는 어떻게 하려 해요? 그건 당신 걱정 아니야. 빨리 가자. 떠나려 할 때 회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돌아서며 독한 눈빛요. 말한다고. 당신도 가만 안 둘 거예요. 무슨 뜻? 당신 회장 접근 이유 다 알아. 돈 때문이잖아. 충격받았어요. 그런 게 아니야. 가난한 생선 아줌마가 갑자기 나타나 관심 끌려는 거 아니야. 악독한 말에 할 말 잃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마. 그러면 무사 안 할 거야. 협박에 떨렸어요. 떠나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민준 내려다보니 가슴 아팠어요. 이 순수한 아기가 희생될 수 있다는 생각요. 어떻게 하지? 고민 깊었어요. 그날 밤 잠 못 이뤘어요. 대화 맴돌았지요. 회장께 말할까? 협박 무서웠어요. 다음날 출근했어요. 마음 무거웠지요. 안녕하세요. 회장 반갑게요. 민준 어젯밤 보챘어요. 당신 보고 싶었나 봐. 가슴 뭉클했어요. 그래요. 아느니 환하게 웃었어요. 신기해. 당신만 보면 좋아하다니. 회장 흐뭇해요. 회장님. 말 꺼내려 할 때 미영 나타났어요. 여보, 회사 안 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아, 맞다. 민준 잘 부탁해. 출근하고 미영 다가왔어요.
어젯밤 생각해봤어요. 위협적이었어요. 뭐 말씀, 시침이 떼지 마. 어제 호텔, 압박했어요. 당신 왜 우리 가정사 개입해? 돈 받고 조용히 있어.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 어떻게 하려 해? 제가 알아서 할 일. 민준도 돈인가요? 화냈어요. 뭐라고? 사랑 안 하면서 왜 나왔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소리 지르려 할 때 민준 울었어요. 언쟁에 놀란요. 달래려 하니 미영 빼앗았어요. 제 아이니까 제가 달래. 하지만 더 크게 울었어요. 왜 이래 엄마잖아. 흔들며 화냈어요. 그만해요. 소리쳤어요. 아기 무서워해. 시끄러워. 당신 때문이야. 거칠게 다루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두세요. 다칠 수 있어. 빼앗으려 하니 신랑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회장 목소리요. 물건 가지러 돌아온요. 신랑이 보는 얼굴 굳었어요. 대체 뭐야? 여보, 이 사람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준 왜 울어? 안으려 하니 순이 쪽 손 뻗었어요. 또 그러네. 순이에게 맡기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설명해. 차가웠어요. 망설였지만 민준 보니 참을 수 없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이 씨. 미영 막으려 했지만 마음 정했어요. 어제 우연히 본 일, 호텔 일 모두 말했어요. 만남, 대화, 재산 계획까지. 회장 얼굴 굳었어요. 거짓말. 미영 소리쳤어요. 이간질 하려는 거야. 미영 씨, 조용히요. 박 실장 관계 설명해. 그냥 업무상. 호텔에서 손잡고 업무상인가. 차가워졌어요. 할 말 잃었어요. 제 재산 이야기는 오해예요. 오해라. 휴대폰 꺼내 박 실장에게 물어보죠. 안 돼. 만류하니 모든 걸 알았어요. 정말이었군. 실망 섞였어요. 여보, 설명할게. 나중에 지금 나가세요. 뭐요?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요. 당황했어요. 민주는 제 아이예요. 사랑 안 하면서 무슨 차가운 눈빛요. 민준보다 박 실장 소중한가 봐. 더 할 말 없었어요. 짐 싸서 오늘 안으로 나가 변호사 통해 이혼. 떠나고 집 조용해졌어요. 한동안 말 안 했어요. 괜찮으세요? 조심스레 물었어요. 예전부터 눈치챘어요. 힘없이요. 확신 없고 민준 때문에 참았죠. 힘드셨겠어요. 당신 용기 덕분에 정리했어요. 감사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민준 걱정 마. 제가 키울게. 하지만 혼자 힘들 것 같아요. 계속 도와주실 수 있나? 물론이에요. 민준만이 아니라 저도 당신 필요해. 놀랐어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난 게 행운.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줘. 눈물 맺혔어요. 저도 민준과 회장님 만나 살 이유 찾았어요. 민준 가운데 두고 서로 봤어요. 번갈아 보며 웃었지요. 마치 가족 된 걸 아는 듯요. 몇 달 지나 순이 이제 집에서 민준과 살았어요. 법적 부모지만 실제 엄마요. 회장도 변했어요. 웃음 많아지고 집 오는 시간 빨라졌지요. 민준아, 아빠 왔다. 귀여워 안겼어요. 오늘 순이 이모랑 재미있게 놀았지. 옹알이 대답에 웃으며 순이 봤어요. 정말 감사해. 저야말로 새로운 가족 만나게 해줘. 미소 지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안 있어요. 네. 민준 아니, 우리 진짜 엄마 돼주시면 안 될까? 프로포즈에 눈 크게 떴어요. 마음 정해졌어요. 당신과 민준이 제 전부니까. 고개 끄덕이니 환하게 웃었어요. 민준도 박수 쳤어요. 이제 처음 장면으로요. 가게 앞에서 회장 무릎 꿇은 그날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프로포즈 거절당해서요. 아저씨, 안 돼요. 일어나세요. 당황하며 일으켰어요. 성급했나? 아니에요. 갑작스러워서. 시간 더 줄게.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진심에 마음 흔들렸어요. 알겠어요. 시간 주세요. 며칠 후. 네, 민준 엄마 되겠어요. 회장님 아내도. 세 사람 진짜 가족 됐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런 만남이? 진정한 사랑은 신분 돈 아니고 서로 필요로 하는 마음에서 시작인가 봐. 민준 이제 2살. 순이 엄마라 부르고 회장 아빠라 불러요. 가끔 시장 놀러가 김씨 아주머니 만나요. 순이야, 잘 됐다. 너처럼 좋은 사람이 행복해야지. 흐뭇하게 말하면 민준 안고 웃어요. 네, 아주머니 정말 행복해요. 마음속 하늘나라 아기와 남편에게 고마워 다시 행복할 수 있게 해줘서. 때론 잃어야 소중한 걸 얻나 봅니다. 새로운 가족과 인생 시작했어요. 지금도 행복하게 산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인생은 때론 힘든 시련을 주지만 그 속에서 따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주변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세요.